중국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교되는 계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곳은 여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영혼을 빨아들이는 죽음의 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일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신비롭고도 두려운 얘기들은 많은 현지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필요할 때만 그곳을 찾습니다. 특히 이 계곡에 들어갔던 전문가 그룹 중 한 명이 운 좋게 생존하여 밝혀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더욱 소름 끼쳐 했습니다. 결국 이 계곡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중국의 버뮤다와 이 나라의 두 개의 금지 구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버뮤다 삼각지대, 미국의 데스밸리 또는 남태평양의 유령섬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그 위험성과 신비함으로 인해 버뮤다라는 별칭이 붙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헤이주 계곡입니다. 헤이주 계곡은 쓰촨성 이족 자치현에 위치하며 어메이산에서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면적은 약 18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곳은 외딴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어 울창한 숲과 잘 보존된 생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이 신비로운 땅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누구도 감히 들어가거나 탐험하지 않은 협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헤이주가 진정한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협곡이 너무 험준하여 일단 깊이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헤이주 계곡의 원래 이름은 이족 언어로 스후오입니다. 이곳에는 희귀한 동식물이 많지만 현지 주민들도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영웅도 헤이주를 넘지 못하고 사냥꾼이 들어가면 그림자조차 남지 않으며 강한 자도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헤이주 계곡은 정부에 의해 국가산림공원 및 국립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관광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헤이주 계곡은 왜 이렇게 신비롭고 두려운 장소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이곳에 얽힌 전설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헤이주 계곡은 오랜 세월 동안 이족이 살아온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몇 세대를 거쳐 다양한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헤이주는 종종 구름과 안개에 둘러싸여 있으며 현지 주민들은 이것이 산신이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헤이주 계곡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가 산신을 노하게 만들어 그들이 안개에 삼켜진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신에 대한 전설이 완전히 허구라고 주장하며 헤이주 계곡의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산신 전설뿐만 아니라 이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헤이주 계곡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외부인이 억지로 침입하려 하면 그들의 조상 영혼이 벌을 내린다고 믿어왔습니다. 헤이주 계곡 안에는 스먼구아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는 불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족들에게 이곳은 철저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이 문을 넘어서면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과거 헤이주 계곡을 탐험하던 한 무리가 거대한 새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새의 날개 길이는 약 1m에 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는 헤이주에서 매우 두려운 모습을 한두 개의 머리를 가진 맹수가 목격되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계곡이 맹수들의 은신처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오래전 한 이족 남성이 사냥을 위해 헤이주 계곡 근처로 무리를 이끌고 갔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온 물을 모두 마셔버렸고 사흘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여 기절했습니다. 그 후 이족 남성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한 선녀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후 선녀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선녀가 한 말을 떠올리며 바위를 향해 3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세대에 걸쳐 전해진 전설 때문에 이족 사람들은 헤이즈 계곡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헤이즈 계곡과 관련된 전설들이 단순히 이족 선조들이 남긴 경고이며 이곳의 귀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헤이즈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과 대규모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 30명의 군인이 첨단 무기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헤이즈 계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는 승객 약 100명을 태운 비행기가 헤이즈 상공을 지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당국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비행기의 흔적이나 탑승자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와 탑승객, 승무원들이 사라진 원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그 사건 이후로 현재까지 헤이즈 계곡을 통과하는 비행기에서는 전자장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헤이즈 계곡은 중국 항공업계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55년 6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사 3명이 헤이즈 계곡의 협곡을 통해 곡물을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 1명의 병사만이 금지된 땅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그는 계곡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병사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과 함께 출발한 3명이 항상 가까이 붙어 다녔으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구조된 후 헤이즈 계곡 내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지운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헤이즈 계곡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헤이즈의 신비로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계곡을 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헤이즈 계곡과 관련된 전설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랫동안 헤이즈 계곡에는 어떤 탐험대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2년 한 지질학자 탐사팀이 연구를 위해 헤이즈 계곡을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탐사대원들은 가이드가 지켜보는 앞에서 신비롭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길을 안내한 가이드는 현지인이었으며 그가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지질학자들이 협곡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들을 완전히 덮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잠시 후 가이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모두 걷힌 후 탐사대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 가이드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전에도 헤이즈 계곡에 익숙한 인삼채 집꾼들조차 실종된 사례가 있었기에 이 가이드가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4년 산림자원연구팀이 헤이즈 계곡의 협곡을 탐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2명의 베테랑 사냥꾼을 고용하여 길을 안내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헤이즈 계곡의 입구로 여겨지는 협곡에 도착한 후 먼저 훈련된 사냥개들을 풀어 내부를 탐색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개들이 빠르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훈련된 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2명의 사냥꾼은 다시 한번 다른 사냥개들을 풀어 앞서 보낸 개들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사냥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양의 안개가 계곡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탐사팀의 구성원들은 가까이 모여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몇 분 동안 땀을 흘리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사라진 후 팀원들은 안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 헤이즈 계곡 내부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탐사팀이 이처럼 운 좋게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6년 스촨성 산림조사팀의 3명이 헤이즈 계곡을 탐사하던 중 또다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이즈 계곡에서 발생한 모든 신비로운 사건들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계곡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한 사건들이 특정 독성 기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계곡 내에서 부패한 식물들이 방출하는 고농도의 유독 가스가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며 이후 헤이즈 계곡 곳곳에 존재하는 깊은 지형적 틈새로 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헤이즈 계곡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온 탐험대가 단 한 팀도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헤이즈 계곡 내에서 자기장이 극도로 강한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제멋대로 회전하며 탐험자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맴돌다 길을 찾지 못하고 실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고 헤이즈 계곡이 모두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죽음의 위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이미지 및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헤이즈 계곡에는 해발 3,998m 높이의 삼각형 모양을 한 산이 존재하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 신비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는 위치 추적 장치나 전자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가설로 제시된 것은 헤이즈 계곡이 일종의 공간 이동의 관문 역할을 하며 이곳에 들어선 사람들이 다른 차원이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헤이즈 계곡 내에 특별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멍은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삼켜 지구 내부로 가두어 버리며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설입니다. 현재 헤이즈 계곡은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며 방문객을 태운 버스가 계곡 인근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산 근처에 상점을 열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지된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헤이즈 계곡의 미스터리는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로 여겨져 중국의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헤이즈 계곡 침입이라는 게임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헤이즈 계곡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헤이즈 계곡 외에도 두 곳의 금지된 지역이 더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쿤룬 산맥이며 또 다른 곳은 로프 누르 호수입니다. 쿤룬 산맥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산맥 중 하나로 서쪽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하여 신장과 칭하이를 거쳐 동쪽까지 약 3,000km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귀신과 관련된 전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쿤룬의 산들은 중국 산맥의 조상으로 불리며 보통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만약 무턱대고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쿤룬 산맥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협곡은 가장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협곡에 한번 들어간 가축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주민들조차도 실종된 가축을 찾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쿨룬 산맥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이 협곡 안에서 수많은 뼈 조각을 발견했고 공기 중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주민들은 이 협곡에 한번 들어가면 결코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전문 탐사팀이 쿨룬 산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탐험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탐사 도중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탐험대가 탐사를 시작했을 때 산맥 외부는 여름이었지만 협곡 내부에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협곡 내부로 점점 깊숙이 들어갔고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몇 시간 후 탐험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스터리에 대한 일부 답을 찾았습니다. 한 탐험대원의 설명에 따르면 쿨룬 산맥 협곡의 지층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현무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방전 현상은 협곡을 매우 위험한 장소로 만들었으며 사람이나 동물이 무심코 이곳을 지나가다 번개에 맞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운이 좋다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탐험대가 일부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해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쿨룬 산맥의 금지된 지역에는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쿨룬 산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두려운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중국의 세 번째 금지된 지역은 로프 누르 호수입니다. 로프 누르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쿠룩타그 사막 사이에 위치한 일련의 작은 염수 호수들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동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프 누르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염수호였으며 실크로드의 일부이자 한때 고대 도시가 번성했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늘날에는 완전히 버려진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로프 누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죽음의 바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승려가 이곳을 지나면서 이곳에는 악마의 바람이 존재하며 만약 그 바람을 만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프 누르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심지어 물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을 탐사하던 생물학자 몇몇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로프 누르의 신비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프 누르는 점점 말라가며 불모지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1964년 중국 정부는 이곳을 최초의 핵실험 장소로 선정했고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로프 누르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바람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프 누르 호수, 쿨룬 산맥, 그리고 헤이주 계곡은 중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험한 금지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곳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